안녕하세요. 달장군TV의 달팽이 장군입니다. 오늘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 중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한자어로 같을 여자에 해당되어 양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계집 여자의 여성 지위 향상에 주안을 둔다는 인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젠더 문제로 매우 이슈화되었죠. 결국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래로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위상이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과 어떻게 조율될지가 미지수이겠습니다. 둘째, 국가보훈처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존 처단위 명칭을 장관급 부단위로 승격하였고요. 셋째,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기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신설은 이미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 중 100번째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1997년에 설립된 기존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기능을 통합할 예정인데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진행해 왔었죠.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재외동포 규모가 약 73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가 이상에 부합되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영사, 법무, 병무 등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으나 향후 관심사가 될 조직 개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민청의 신설인데요. 이민청의 경우 기존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재외동포의 출입국 비자와 국적 처리 업무 등 기능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각 출입국청 사무소에서 처리해 왔는데 이러한 기능을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갈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민청의 신설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현재 한동훈 장관의 입지 강화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민청은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언젠가 꼭 되어야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대해 미리 살펴보자면 기존 외교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해외 거주 및 정착 지원 등 영사 업무는 기본이고 법무부의 재외동포 출입국 비자 발급 및 국적 업무 등은 물론 기존 재외동포 재단의 업무 기능이 이관되어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병역 문제, 상속 증여 등에 있어 세금 문제 등 동포사회에서 바라는 바가 많은데 이에 이러한 기능 통합과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겠으며 기존 다양한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재외동포 기본법 총 3건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재외동포 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취지입니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조정해 나가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소속에 있어 국회의 입법안과 정부 발표안이 상이한데요.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고 하고
정부에서는 외교부 소속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안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법상의 재외동포청 역할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당연한 역할이 있겠고, 기본법을 바탕으로 5년 단위 연도별로 이러이러한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국회 발의 기본법상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기존 재외동포법상의 정의와 일부 변경이 있는데요. 발의 중인 재외동포 기본법에서는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장기 체류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의 체류 기간인지가 불분명해서 기존 재외국민인 유학생, 해외 취업자 등까지 재외동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포라는 명칭 외에도 교포, 교민, 한인 등 용어 사용에 있어 명칭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 계획은 알 수 없으나 재외동포 기본법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난민들을 특별 공로자로 생각하고 안전하게 구출해온 가슴 뭉클한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LA 폭동 사태를 기억하는 많은 동포들에게 있어 정부의 역할, 즉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전이 최우선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